진단하러 왔습니다. 11시에 들어가서 상담하다가 미안하다고 미리 약속이 됐기 때문에 오후에 다시 상담하자고. 제가 이제 여기 입원하는 환자들 1차 제가 먼저 상담을 합니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치료 계획을 세우고 이제 친절로 다른 선생님들이 이제 맡아서 매일 계획을 하시고 저하고 상담하기 원하는 분들과 상담을 하고 그런데 제일 이제 흔하게 듣는 얘기가 빨리 일찍 알아서 일찍 왔으면 좋았을 걸 했다 하는 소리가 열에 9번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원데이 트립을 저희가 시작한 이유는 이제 암 환자, 가족이든지 암 환자들이 저희 병원에 이제 귓빠짐 있지 않습니까? 오시면 힘들죠. 이런 곳에 있으니까 잘 모르는 분들이 와서 보고 그 다음에 필요한 사람에게 알려주고 필요한 입원하고 그런 것을 그분들이 환자들이 느껴오는 책임 일부가 저희에게 있으니까 저희가 좀 알렸어야 되는데 또 알리 못한 책임도 있으니까 그 일을 하자. 그래서 이번 이제 세 번째 원데이 트립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여러분 가운데 환자가 아니신 분, 암 환자의 친구나 가족이신 분 손들어 보세요. 환자가 아니고 환자가 아닌 분이 절반 정도 드시는 거 아니에요. 지난번에 한 40명 왔는데 환자보다는 환자 아닌 분이 훨씬 더 많았는데 이번에는 환자분들이 많이 오시는 거예요. 환자가 누구냐고 제가 손들으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짐작할 수 있으니까요. 그 암을 치료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암 치료를 자기가 주도적으로 결정하면서 하느냐 아니면은 전문가에게 다 맡겨버리고 거기서 알아서 해주는 대로 맡기느냐에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에만 통계를 보면 이 사람 분명히 의학적으로 확률적으로 볼 때 죽어야 되는데 안 죽고 살아있는 사람, 의학적으로 이해할 수 없이 살아있는 사람이 한 5천 명이 돼요. 통계를 뽑아보면 일단 병기별로 사기니까 1년 안에 죽는다 뭐 이런 통계가 있거든요. 근데 그 통계를 벗어나서 오래 생존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또 머리 좋은 사람들이 이 사람들을 이제 조사를 합니다. 무슨 특성 때문에 이 사람 단상 그 병기면 이제 죽었어야 되는데 살아있느냐. 그래서 이제 특성을 쭉 모아가지고 제 1번이 투병 의지가 강한 사람들이다. 투병 의지가 강한 사람들은 그 사람이 누구한테 수술을 받았느냐, 항암제를 했느냐, 뭐 어떻게 했느냐하고 상관없이 치료를 거부하고 그런 사람들은 아닙니다. 투병 의지가 강한 사람들이 오래 살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투병 의지가 약해서 제가 그렇게 표현했잖아요. 알아서 해주십시오. 전문가니까 난 맡겨버립니다. 그런 사람은 투병 의지가 강한 사람이 아닙니다. 제가 서두 얘기할 때 암 환자가 생존하고 오래 자기 수명을 다 하는 데서 제일 중요한 조건이 자기가 치료를 주도적으로 결정하고 필요하다면 의사도 바꾸고 병원도 바꾸고 그런 일을 한 사람들이 오래 살았단 말이에요. 통계적으로. 그래서 그 특성 가운데 이제 제일 두드러지 나타나는 투병 의지가 강한 사람들이 그렇게 합니다. 투병 의지가 강한 사람들은 의사에게 아주 골치 아픈 환자입니다.
자꾸 따지거든요. 자꾸 질문하고 왜 이러냐고. 물론 한국적인 상황에서는 그게 힘든 일인 줄도 압니다. 왜냐하면 짧게 해야 되고 의사를 환자를 많이 봐야 되기 때문에 뭐 대화를 잘 해주지를 않거든요. 그러나 미국에서는 물어보고 그러면 의사들이 되게 전문의들 한 10명 정도 하루에 보기 때문에 질문하는 게 다 대답하게 해주거든요. 그런데도 계속 질문하고 그러면 싫어합니다. 의사들은 너무 따지고 질문하는 사람을 싫어해요. 근데 그 사람이 오래 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희 병원에서 이제 생각하는 것은 저희 병원에 이제 환자가 옵니다. 오면은 대부분이 나는 아주 전문가, 어느 대학병원에 무슨 유명한 의사한테 치료받고 나한테 물어보기도 해요. 그 사람 아니잖아. 난 모르죠. 제가 미국에서 오래 있었기 때문에 한국에 무슨 의사가 어느 병원에 전문가인지 어쩐지 잘 모릅니다. 그런데 이제 그분 생각에는 온 이 한국에 있는 모든 의사를 다 아는 줄인 거예요. 적어도 내가 치료받고 수술받고 치료받는 환자는 아주 유명한 사람이 다 안다. 대단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의사가 수술하고 이렇게 치료를 했다. 거기까지 좋습니다. 거기까지 좋은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하라는 대로 다 했는데 지금 재발하고 전이되고 그 다음에 이것이다 저것이다 이제 쓸 약이 없다고 내가 해줄 수 있는 것이 없다고 얘기를 할 때 이제 억장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지금도 상담 얻어온 사람이 그거예요. 한국에 최고로 치는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수술을 하라고 해서 반신을 다 저기를 하면서 이제 이 뼈를 자르고 지금 휠체어를 타고 왔는데 그렇게 했는데 이제 재발이 됐어요. 하라는 대로 다 했는데 그래서 다시 수술을 해달라니까 이제 안 된다. 항암제를 하자. 그래서 했는데 하는 중에 폐로 막 전이가 되고 그래서 효과가 없어요. 실망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암 환자 진단을 받으면 제일 먼저 마음을 준비해야 되는 것이 이 생명은 내 생명이고 이것을 내가 결정해서 판단을 해가지고 어떻게든지 좋은 치료법을 따라가야 되겠다. 내 생명을 다른 사람에게 맡겨버리지 않겠다는 결심을 해야 해요. 그렇게 하기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나는 의학을 전문한 전문가가 아니고 저 사람은 전문가고 늘 치료하는 사람인데 내가 잘 모르는데 어떻게 내 의지를 가지고 하느냐. 그래서 저희 병원에 올 때 보면은 아주 순한 사람처럼 시키는 대로 박사님 치료 다 맡깁니다. 알아서 해주세요. 그렇게 얘기해요. 그것이 그 태도기 때문에 길들여져 있어요. 나는 아무것도 못하고 내가 알지도 못하는데 내가 이거 어떻게 하느냐. 전문가가 알아서 해줘야지. 그 멘탈을 고쳐주는 일부터 이제 치료가 시작됩니다. 저희가 이제 이 병원에 오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교육을 시키는데 물을 하루에 8컵을 마셔라. 물 마시기 뭐 그거 어려서부터 물 마시라고 얘기 듣고 물이 마셔야 우리가 살고 물 안 마시면 갈증 나고 그러니까 갈증 나면 물 마시고 다 아는데 굳이 8번을 마시라고 얘기하고 자꾸 강조해요. 그래서 여기 입원하는 사람들 전부 물병들 가지고 갑니다. 한번 실험해보세요. 8컵을 마시는 게 쉬운 일인가? 어렵습니다. 아주 어려워요. 어렵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그거 마실 수 있느냐? 물병을 들고 다녀야 돼요. 조금씩 수시로 마셔야 돼요. 산책까지 들고 가고 그렇게 하다 보면 물병이 보통 이제 2컵이니까 4번 4병을 하면은 이제 8컵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의도적으로 그렇게 얘기하고 밥을 100번씩 씹어 먹으라. 뭐 5번, 10번 씹고 그냥 넘어가는 사람이 수두룩 하거든요. 100번씩 씹어라. 죽이 되도록 씹어라. 그거 다 어려서 배웠죠. 그걸 우리가
교육시키는 의도는 말이다. 그것이 그렇게 해야 흡수가 잘 되고 건강에 도움이 되는 것도 있지만은, 그러면서 계속해서 얘기하는 것이 당신이 이제 물 몇 번 마시냐, 그전에는 몇 번 마시냐, 한 컵, 두 컵도 못 마시다. 지금 몇 컵 마시느냐, 5컵 마시다. 아, 그러면은 지금 3컵만큼 늘어났으니까 계속해서 노력해라. 그래서 스스로 자기 치료를 위해서 내가 무언가를 지금 하고 있다. 물 마시는 것도 늘어났고, 밥 먹는 것도 씹는 것이 이제 더 늘어났고, 산책을 가던 것이 처음에 1km 못 가는데 지금 2km 가고, 그런 것이 이렇게 향상되면서 자신감이 생겨요. 아, 내가 내 몸의 치료를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구나. 다른 대학병원 가서는 그런 것은 전혀 얘기를 듣지를 못하는 얘기예요. 너는 앉지 못하니까 내가 시키는 대로 해라. 직설도 말고 질문도 하지 말고. 질문 안 하는 환자를 좋아해요. 의사들은 일반적으로. 시키는 대로 잘 하면. 그렇게 길들여 왔는데, 저희가 여기에서 이제 훈련시키는 것은 자기의 몸의 건강을 회복을 위해서 내가 할 일이 있다. 물 마시는 것부터, 씹는 것부터, 걷는 것부터 중요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하면서 자신감이 생겨요. 웃음 치료를 하면서 막 웃고. 그래서 한 2주일만 지나면 여기 올 때 고개 탁 숙이고 우울증에 빠져 있는 거지. 그걸 보는 사람이 태도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생기가 나고. 저희 병원에 이제 저희 텔레비에 20번 이상 나왔기 때문에 PD들이 여러 번 와서 이제 인터뷰 하기 전에 이 말기암 환자를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 초신을 어떻게 할지, 나 보고 막 눈물도 흘리고 그러면 내가 어떻게 초신할지. 요즘 PD들은 나이가 젊은 사람들이 많아요. 아주 걱정을 해. 한번 만나보라고. 만나보고 나서 아이고, 암 환자들 이렇게 어떻게 태도가 밝고 환하고 이런, 이제 깜짝 놀랐다. 그렇게 그것이 이제 치료하는 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이제 늘 아쉬워하는 것은 이 암 환자들이 진단을 받으면은 굉장히 충격을 받아요. 암 환자들 얘기입니다. 같이 누워서 자는 남편이 옆에서 자는데도 이게 나는 이제 암 걸려가 죽겠구나. 남편 놓아서 죽으면 이제 누군가 또 재혼해서 살겠지. 그래서 외로움을 느껴요. 온 세상에서 나는 홀로 이 짐을 지고 있다. 코를 들는 거면서 여기 자면은 자기는 잠이 안 오고, 그렇게 해서 얘기도 하기 힘들어요. 그렇잖아요. 가족들이 이제 눈치 보고 그러거든요. 자녀도 그러고. 그렇기 때문에 내색을 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집에 있을 수 있지만 들어오는 환자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언제 수술하자 그러면 이제 마치 도살자에 끌려가는 짐승 같은, 그렇게 정말로 고개 팍 숙이고 이렇게 하는데, 그러지 말고 진단 받으면 그때부터 수술 전까지 준비를 할 것이 있다. 뭘 준비하는가 하면 마음을 준비해야 돼. 내가 이거 수술을 받으면 꼭 낫겠다. 확신을 가지고. 그 낫기 위해서 내가 할 일이 무엇이냐. 그래서 이제 전암 힐링 센터를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이제까지는 그냥 암 환자들이 알아서 여기저기 치료 다 해보고 안 되면은 마지막으로 거기라도 가야지. 그렇게 해서 오는 말기암 환자들이 상당히 많아서 저희는 이제 오는 사람 가운데 제일 어려운 사람이 밥도 못 먹고, 장이 막혀가지고 밥도 못 먹고, 주사로 의지하고 휠체어타고 운동도 못하고 잠도 못 자고 아파서 견디지 못하고 밥도 못 먹고, 그러면서 이제 낫게 해달라고 오면 제일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진단받고 바로 와서, 적어도 이제 한 2주일 정도 시간이 있을 테니까 와서 심리적인 준비를 시켜서 말하는 대로 물 마시고 뭐 이렇게 하면서 웃음치료 참석하고 그러면은 밝아져요. 아, 이거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수술 받으면 낫겠다. 심리적인 준비. 그 다음에
면역 검사를 해보면 면역이 뚝 떨어져 있어요. 면역이 뭔가 하면은 우리 이 사람들은 누구든지 몸속에 하루에도 매일 수십 개, 수백 개씩 암세포가 생겨나요. 예 없이 암 환자든 아니든. 그런데도 모두 암에 걸리지 않는 이유는 우리 몸속에 암세포를 감시하다가 암세포가 생기면 얼른 쫓아가서 없애는 T-임파라든가 자연 살상세포라든가 이런 세포들이 있어서 감시를 해서 암세포 생겨나면 폭우로 자라기 전에 없애버려요. 그래서 이 일을 잘 해주는 사람은 암에 안 걸리고 무슨 이유로인지 이 기능이 면역이 떨어져 있으면 T-임파하고 제일 잘못하고 인체세포 제일을 잘 못하면 암세포 생겨났는데 이거 찾아내가지고 없앨 생각 안 도와줘 버린단 말입니다. 그러면 몇 년 걸리면서 이제 이 암세포 하나가 둘이 되고 넷이 되고 여덟이 되고 그렇게 하면서 폭이 된단 말이에요. 적어도 1cm를 자라려면 한 7, 8년은 자랐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1cm 안에 들어있는 암세포 수가 10억 개예요. 그렇게 자라도록 놓아뒀는데 그냥 놓아둬가지고 이게 처리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수술을 하라고 해요. 수술을 하면은 한꺼번에 1cm면 10억 개를 없애버리는 거니까 몸에 남아있더라도 이제 작은 수를 가지고 싸워서 이기는 것은 그래도 좀 쉬우니까. 그래서 면역 검사를 해서 면역이 떨어졌으면 면역을 이제 올리는 일을 합니다. 주사도 있고 이렇게 하면서 면역을 올리고 그 다음에 수술할 자리에다 이제 고주파를 쪼여서 암 덩어리를 이제 줄이고 암 덩어리가 제일 활발하게 자라는 것이 맨 겉입니다. 암 덩어리는 원래 있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몸에 원래 있던 부분은 혈관이 잘 분포되어 있어서 산소나 영양분이 잘 가지만 암덩어리는 없던 것이 생겼단 말입니다. 그래서 자라면서 속에는 혈액을 잘 못 받기 때문에 혈관들을 스스로 만들어내서 이제 공급을 받는데 아무래도 속에는 명주실 같은 작은 실핏줄을 여기저기서 이제 끌어다가 만들어 놨기 때문에 혈액순환이 워낙 잘해요. 그래서 속에서는 잘 자라지 못하고 겉이 잘 자라요. 겉이 막 침투해 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고주파 치료를 하면은 겉에부터 죽어요. 침투했던 게 죽어요. 그래서 여기 유방암 환자들 여러 사람이 와서 이제 수술 전에 내가 어떻게든지 고주파를 하고 수술을 받고 싶다. 여러 사람이 젊은 여자들이 와서 수술 받기 전에 했어요. 그걸 하고 수술을 받고 나서 이제 다시 입원해서 하는 얘기가 아이고 여기서 고주파를 했더니 마치 묵을 쏘서 사기를 해서 딱 엎으면 그대로 묵이 딱 나오는 것처럼 암덩어리가 그렇게 나와버렸다. 수술 시간을 그냥 선생님이 원래 4시간 할 때는 2시간에 절반만 해서 수술이 아주 쉽게 됐다. 내가 여기 와서 수술 전에 와서 이렇게 한 것을 얼마나 내가 다행한가 모른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 얘기를 아무리 진단받는 사람이 알리려고 해도 알리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인터넷상에서 지금 전암 힐링센터 수술 전에 2주 동안 와서 달려가 심리적으로 면역적으로 암덩어리에 대해서 수술을 잘 준비를 시켜가지고 최선의 상태에서 수술을 받고 그 다음에는 이제 들어와서 다시 스스로 관리를 하면은 5년 동안 재발 안 하면 많지 아닙니까? 이제까지는 우리가 그냥 아무나 받았기 때문에 완치시키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못했는데 그러나 이제부터는 될 수 있으면 수술 전에 받아서 준비를 시켜서 수술 잘하고 수술 후에 재발하지 않도록 잘 면역 키워주고 그렇게 해서 완치를 시키는 사람이 많도록 하자. 그것이 결국 좋은 일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고 저희가 정책을 좀 바꿨어요. 그래서 이것을 입으로 이렇게 알리는 것은 한계가 있으니까 그것을 인터넷상에서 매일 한 1000명씩 그거 보는 것 같아요. 그런 것을 세워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보고 또 얘기하는 거지. 시간이 얼마 지나면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될 것이고 진단 받자마자 오면 좋습니다. 혹시 여러분이 아시는 분들 가운데 암 진단을 새로 받은 사람이 있으면 꼭 이 얘기를 알려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암 진단 받은 사람이 물론 1기에 발견됐느냐 2기에 발견됐느냐 3기에 발견됐느냐 그것이 중요하긴 합니다. 중요하지만 어떻게 수술 전부터 잘 준비를 해서 수술을 받고 그 다음에 관리를 어떻게 잘 하느냐가 더 중요해요. 제일 중요해요. 그것에 의해서 재발되느냐 안 되느냐를 판가름 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환자가 재발되고 와서 나는 그때 1기라고 해서 아무 걱정도 안 했고 몇 년 그냥 이제 암 내가 환자니까 잊어버리고 살았는데 아이 갑자기 어디 전이 있다고 재발하니까 아주 어떻게 뒤통수를 맞은 기분이다. 1기인데 그럴 수가 있느냐? 물론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습니다.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그 사람이 잊어버린 거예요. 5년 동안 잊어버리지 말아야 돼. 점검을 해야 돼. 점검을. 여러 가지 방법. 그렇게 해서 새로운 그 전암 힐링 센터를 열어서 이제 예전대로 수술 전에 와서 관리를 받고 수술 후에 또 관리하고 그래서 여기 에덴 요양병원 거쳐가는 사람들은 전부 완치시키자. 5년 동안 제발 않는 환자들이 여기 많이 나오면 이제 1년이나 2년에 한 번씩 홈커밍들 하고 5년 이제 지나서 제발 아는 사람은 졸업장을 주든지 술을 주든지 그렇게 이제 이벤트를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제 시작하니까 그러다 지금까지 한 4명, 5명쯤 왔어요. 수술 전에 온 사람들이 점점 더 많이 생각하고 암 환자가 지금 1년에 한 21만 명씩 진단을 받습니다. 한국인 가운데 7만 명쯤이 매년 죽어요. 7만 명 죽고 21만 명이 새로 진단받으니까 지금 암 환자가 한 80만 되는데 얼마 안 가서 이제 100만 명 될 거고 자꾸 늘어납니다. 늘어나는데 제가 생각하는 대로 암 진단받은 사람들이 잘 준비를 해서 수술을 잘 받고 수술 후에도 5년 동안 안심 안 하고 점검하고 면역 올리고 이렇게 하면은 그러면 죽는 사람 수가 점점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 걸 시작하면서 저희가 이제 생각하는 것은 자, 암을 진단을 받으려면 이제 조직 검사를 해야 됩니다. 어디에 혹이 있다. 이제 내시경을 하든지 조직 검사를 하고 내시경이 안 되면 이제 침을 찔러서 조직 검사를 해서 이제 확인을 하는데 그러려면 이제 CT 찍고 MRI 찍고 팩 찍고 그래서 어디에 암이 있는가를 찾아내야 되는데 이것이 이제 1cm쯤 크지 않으면은 나타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1cm 되는데 한 7, 8년 걸린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암 세포가 10억 개쯤 된다고 그랬어요. 그 수치에 도달하기 전에는 잘 안 나타난단 말입니다. 보이지 않는 찍어도. 그러니까 현대의학의 이제 그 수준이 암세포 한 100만 개 생긴 것을 찾아내면 그건 100만 개면 암세포가 100만 개 있으면 그 바늘 귀만큼 아주 조그맣거든요. 그때만 발견해도 훨씬 처리가 쉬울 텐데 발견할 길이 없단 말입니다. 그건 이제 미세암이래요. 5mm 이하. 이제 저농도 CT를 찍으면 폐암을 0.5cm일 때, 5mm일 때도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아주 잘하면. 팩트에도 5mm가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하는 나타나지 않으니까 찾을 길이 없는데 어떤 분이 와서 그렇게 얘기해요. 한국에 이제 유명한 병원들이 많이 있는데 빅5가 있어요. 빅5, 5대의 큰 병원. 서울대학교 병원, 세브란스 병원, 삼성, 아산, 강남 성모병원, 지금 서울 성모라고 이렇게 5개를 빅5라고 해요. 빅5에 들어가는
병원에서 이름은 제가 명예훼손 고발당할까봐 이름 안 밝히겠어요. 그 환자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그 병원에 가서 작년에 검진할 때 암이 없다고 하는데 금년에 검진하니까 수술 못한다, 폐암이 퍼져버렸다 이렇게 얘기하지, 이렇게 원통할 수가 있느냐 그래요. 그런 얘기를 자주 듣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현대학으로 찍고 이렇게 해서 발견하기 이전에 미세한 암, 5mm 이하의 수백만, 수천만 개의 암이 자라고 있는 그것을 찾아낼 수 없겠느냐. 그런데 제가 아는 분이 서울대학교 병리학과 교수인데 며칠 전에 여기 찾아왔습니다. 같은 교인이. 그래서 그분이 개발해서 세계적으로 첫 번째로 특허를 낸 것이 스마트 암 검사를, 6대 암을 5mm 이하 미세암일 때도 찾아낸다. 피검사 하나로. 거기에 저도 해봤어요. 저도 해보니까 어디에 추가 검사를 해야 된다 이런 것이 나와요. 어디는 이제 걱정할 필요 없고 6대암과 6대암이 이제 남자는 위암, 간암, 대장암, 폐암, 그리고 이제 전립선암이 들어가고 여자는 이제 유방암이 또 들어가고 그렇게 해서 이제 성별로는 5대암인데 종류별로는 6대암이. 그래서 그 특허를 내 가지고 지금 해서 저희가 그 검사를 지금 프로젝트 5라고 해서 5mm 이하도 찾아낸다. 그 검사를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전암 힐링센터하고 같이 이제 인터넷에 지금 알리고 있는데, 그러면 그렇게 미세암이 되기 이전에 벌써 유전자에 이상이 있을 텐데, 유전자에 이상이 있는 것을 미리 찾아내 가지고 이걸 고쳐버리면 유전자 이상이 있는 것이 정상으로 회복되면 완전히 완치시키는 거 아니냐. 그래서 유전자 검사를 또 이제 시행을 하고, 그래서 두 가지를 유전자 암 검사하고 스마트 암 검사를 합쳐가지고 하이브리드 시켜서 프로젝트 5 검사라고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한 직원들하고 이렇게 가까운 사람들이 먼저 해서 한번 해보자. 그래서 해봤는데 거기에 0.9 정도 나오면 틀림없이 거기 찾아보면 암이 있습니다. 나 그 이하면은 이것은 계속 자라지 못하게 면역을 올리고 발을 어떻게든지 음식을 잘 먹고 건강식을 하고 운동을 하고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3개월 후에 해보면 이 수치가 내려가면 이제 예방이 되는 겁니다. 시작됐다가 이제 그것이 점점 줄어들어가지고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해보자. 그러면 국민을 위해서 얼마나 좋은 일을 하냐. 암 진단 받고 수술하고 항암제가 얼마나 골치 아픈 일인데 이제 시작이 된 것을 이렇게 미리 찾아냄으로써 그것을 조치를 취해서 점점 줄어들면서 이제 암세포가 사라져 버리면, 그러니까 건강한 사람 면역이 이제 강한 사람은 되겠죠. 암세포 아무리 생겨도 암 환자 안 된다고 그러죠. 그 수준으로 면역만 올려주면은 조금 생긴 것은 없앨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앞으로 그 환자 케이스가 늘어나면 이제 저희가 그 통계를 내보고 그렇게 할 것입니다. 몇 퍼센트가 그렇게 할 수 있냐. 그래서 가령 3mm짜리가 있는데, 그래서 숫자가 얼마로 나왔는데 이걸 3mm짜리 찾기가 참 힘들어요. 내시경으로도 안 나오고 PET 찍어도 안 나오고 그러면 이제 기다려야 돼요. 크기를 기다리는데 가만히 기다리고 또 커라 그러면 나중에 찾자 그러는 것보다는 이거 면역력을 올려가지고 이것이 2mm, 1mm 없어지면 그게 좋은 일 아니에요. 어느 것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없어지느냐, 바로 그러냐를 통계를 이제 뽑아보려고 합니다. 이 미세암 환자를 찾았을 때 이 사람을 같은 이제 면역을 키우고 이렇게 했는데 어떤 사람은 세포가 아주 악성이 높은 것이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그렇게 해도 자꾸 커져가지고 결국 5mm가 늘어가지고 넘어가지고 이제 거의 내시경을 찾아냈다. 그러면 이제 수술을 하고 조치를 해야 되겠지만
그렇게 진행이 안 되고 줄어들면서 아주 없어지게 만들 수 있으면은 그것은 그 사람에게 굉장히 좋은 일을 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저희가 시작을 합니다. 몇 분까지 제가 얘기를 해야 될지 오늘 30분. 네, 30분 지났네요. 그러니까 천역실 과장 와 있습니다. 그럼 제 말을 마치겠습니다. 하여튼 저희 병원이 의도하는 것은 암 환자를 어떻게든지 최선을 다해서 도와서 그분이 이제 말기암 환자가 수명을 연장할 수 있는데 연장해야 되고 삶의 질을 높여줘야 되지만 가능하면 수술 받기 전에 와서 준비를 시켜서 수술 잘 받고 5년 후에 재발하지 않고 완전히 이제 암 걱정에서 벗어나도록 해주길 원하고, 그것보다 더 원하는 것은 미세암이 시작됐을 때 미리 찾아내가지고 그걸 아주 예방해버리면 제일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아무쪼록 이제 오늘 하루 동안 여러 가지 이제 프로그램을 참석하시고 저희 병원 둘러보시고 또 여러 가지 보실 텐데, 저희 병원이 산골짜기 병풍처럼 산이 들려 있거든요. 어렵게 지금 미끄러운 길에 이렇게 오셨는데 여기서 여러분이 일생에 잊히지 않는 좋은 경험을 하시기를 바라고, 그래서 이런 일로 필요한 이제 사람들이 가족이나 친척이나 이런 생기면 알려주시고, 그래서 좋은 일이 됐으면 좋겠습니다.